매칭과 호모그래피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칭 방법과 매칭 성능 측정 KD-트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변환행렬 H, 강인한 호모그래피 등 호모그래피에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프트를 통해 기술자 집합을 찾았으니 이제 매칭을 시킬 차례입니다. 매칭을 할 때 단순히 거리를 이용해서 단순 매칭을 할 경우 특징점이 상당히 많고 잡음이 섞여 있으므로 오류가 많이 생기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매칭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칭 방법을 살펴보기 전 특징점 쌍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인 유클리디안 거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란 여러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방법과 똑같은데요.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x의 차이의 제곱과 y의 차이의 제곱을 루트로 씌워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D차원으로 확장시키면 유클리디안 거리가 됩니다. 매칭 방법으로는 고정 인계값, 최근적 이웃 거리 비율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인계값은 앞서 설명한 단순 매칭 방법으로 두 기술자의 거리가 인계값보다 작으면 매칭시킵니다. 최근적 이웃은 AI가 매칭시킬 두 이미지 중 두 번째 이미지의 기술자 집합에서 거리가 가장 작은 BJ를 찾아 인계값보다 작으면 매칭시키고, 최근적 이웃 거리 비율은 AI가 두 번째 영상의 기술자 집합 B에서 거리가 가장 작은 BJ와 두 번째로 작은 BK를 찾아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하면 매칭시킵니다. 즉, 최근적 이웃 거리 비율은 가장 가까운 것과 두 번째로 가까운 것의 차이가 커야 매칭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근적 이웃 거리 비율이 가장 성능이 좋아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며 각각의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에서 고정 인계값을 사용해 매칭을 하면 A와 C는 인계값 T를 넘어가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고, B와 E의 경우 올바른 매칭쌍이 아님에도 인계값보다 작기 때문에 매칭되게 됩니다. 최근적 이웃을 사용하게 되면 A와 가장 가까운 점이 C이므로 A와 C가 매칭되게 되고, B는 E가 가장 가까우므로 B와 E가 매칭되게 됩니다. 최근적 이웃 비율을 사용하면 가장 가까운 C와 그 두 번째로 가까운 D의 비율이 인계값보다 크므로 A와 C가 올바르게 매칭되게 되고, B의 경우 E와 D의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므로 인계값보다 커 B와 E가 매칭되지 않습니다. 매칭의 성능을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혼동 행렬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동 행렬은 예측한 매칭 쌍들에 대해 네 가지의 경우로 빈도를 세어 채운 행렬로 아래와 같은 표를 혼동 행렬이라고 합니다. 혼동 행렬에서 F는 예측을 했는데 틀린 경우를 말하고, T는 예측을 했는데 맞은 경우, N은 부정으로 예측을 한 경우를 말하고, P는 긍정으로 예측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 긍정이라면 긍정으로 예측했는데 틀린 경우를 말하고, 참 부정이라면 예측을 했는데 맞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혼동 행렬을 매칭에 적용을 하면 옳게 매칭을 한 경우를 참 긍정이라고 하고, 거짓 부정의 경우에는 옳게 매칭을 했어야 하지만 매칭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 긍정의 경우에는 매칭하지 말아야 할 두 점을 매칭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 부정의 경우에는 매칭하지 말아야 할 두 점을 매칭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앞에 설명한 혼동 행렬을 이용해서 다양한 성능 지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밀도의 경우에는 긍정으로 예측한 것 중 참 긍정의 수를 말하고, 재현율은 실제 매칭 중 찾아낸 매칭 수를 말합니다. F1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모두 고려한 성능 지표이고,
정확률은 전체 중에서 맞춘 비율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률은 매칭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체와 배경이 같이 있는 매칭 영상에서는 부정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매칭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정확률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칭에서 인계값이 작아지게 되면 거짓 긍정률도 낮아지게 되고, 인계값이 커지게 되면 거짓 긍정률이 올라가는 대신 참 긍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계값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어러시 곡선이 있습니다. 어러시 곡선은 세로축에 참 긍정률을 두고 가로축에 거짓 긍정률을 둔 곡선으로 왼쪽 위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C2가 가장 왼쪽 꼭지점 위에 가깝기 때문에 C2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AUC는 어르시 곡선의 아래쪽 면적을 말하고 그 면적이 클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C0에 AUC를 구하게 되면 전체 면적의 절반이므로 0.5가 됩니다. 앞에서 매칭의 정확도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빠르게 매칭하기 위해 속도와 관련된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하는 자료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료구조 중 시프트 논문에 나와 있는 KD-트리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D-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를 매칭에 적합하게 바꾼 방법으로 자세한 방법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D-트리에 대해 살펴보기 전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는 위에 있는 노드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정렬해 빠른 탐색이 가능한 방법으로 아래 숫자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중 중앙에 있는 값을 루트 노드로 두고 5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그 다음 또 중앙값을 루트 노드로 두고 그것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이진 탐색 트리를 매칭에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값 하나를 비교했다면 매칭에서는 여러 값으로 구성된 특징 배열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값이 아닌 최근적 이웃으로 매칭을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모두 적합하게 만든 KD-트리에 대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트리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자 집합 X로 트리를 생성한다고 가정할 때 D개의 축 중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선택해 사용할 축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선택한 축에 대해 요소를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중앙값에 있는 기술자를 루트 노드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예시를 들어 KD-트리 생성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차원은 2개가 있고 데이터는 10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할 축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축의 경우에는 분산이 3.4이고 두 번째 축의 경우에는 분산이 9.9이므로 두 번째 축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축을 사용할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첫 번째 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다면 크기 순으로 정렬 후 가운데에 있는 값을 루트 노드로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작은 것은 왼쪽, 큰 것은 오른쪽으로 분류해 줍니다. 그 다음 그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앞에서 구한 KD-트리를 좌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드는
두 번째 축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축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두 번째 축엔 6을 사용해서 선을 그어주고 두 번째 노드는 첫 번째 축을 사용했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KD 트리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KD 트리에 새 벡터가 입력되었을 때 최근접 이웃을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5.5가 입력되었을 때 첫 번째 노드는 두 번째 축을 사용하므로 두 번째 요소끼리 비교를 해줍니다. 비교하였을 때 5.5가 더 작으므로 왼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4,4 노드와 비교를 하게 되면 4,4는 첫 번째 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7이 더 크므로 오른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8,5에 도달하게 되고 노란색으로 칠한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소를 잘 살펴보면 8,5보다 7,6.5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고 내려온 경로를 역추적하여 더 가까운 점을 찾는 역추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KD 트리는 10차원 이상의 고차원 공간에서는 완전 검색과 성능이 비슷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의 저주 때문입니다. 차원의 저주란 차원이 커질수록 필요한 데이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성능이 악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KD 트리의 효율성이 좋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가 2의 d제곱을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KD 트리는 루트 노드와 비교했을 때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식으로 둘로 쪼개지기 때문에 2의 d제곱보다 작으면 성능이 완전 검색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논문에서는 Best Bin First라는 근사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Best Bin First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Q를 사용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부터 검색을 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의 0.8배 미만인 경우에만 일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호모그래피란 두 평면 사이의 투영 변환을 말하고 잘못된 쌍을 걸러내는 과정과 매칭 쌍을 이용해 물체의 위치를 찾는 과정의 역할도 합니다. 투영 변환은 3차원 점이 2차원 평면으로 변환되는 기하 관계를 말하며 평면이 유지되는 어파인 변환과 달리 변환을 했을 때 평행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행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동체 행렬의 세 번째 행이 001이 아니게 됩니다. 물체의 투영은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점 P를 동차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4차원 벡터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 투영 변환 행렬은 4x4 행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3차원 점 모두 평면 P에 위치해 있을 경우 Z가 0이 되게 되므로 3x3 행렬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 투영 변환 행렬을 다른 말로 호모그래피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모그래피 행렬을 이용하면 어떤 평면의 점 A를 점 B를 투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호모그래피 행렬 H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호모그래피 행렬을 사용하면 어떤 평면의 점 A를 다른 평면의 점 B로 투영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식을 이용해서 점 B를 H와 A의 곱으로 나타내주고 식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동차 좌표화하기 위해 세 번째 행을 1로 만들어주면 방정식을 2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호모그래피 행렬은 미지수가 총 8개이므로 한 매칭쌍당 방정식이 2개 나오는 것을 이용하면 최소 4개의 매칭쌍을 이용해서 호모그래피 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 매칭이나 오류가 많기 때문에 4개보다 더 많은 매칭쌍을 사용합니다.
많은 매칭쌍을 사용하여 오류가 최소화되는 호모그래피를 찾는 방법을 강인한 호모그래피 추정이라고 합니다. 강인한 호모그래피 추정 방법 중 최소 평균 제곱 오차 방법과 란삭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평균 제곱 오차는 호모그래피 행렬로 구한 전피와 실제 전피의 오차를 제곱하여 이것들을 합한 것들을 평균 낸 것을 이용하여 1을 구하고 그 1들 중 최소가 되는 2로 행렬 H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웃라이어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즉, n개의 오차를 계산한 후 정렬하여 중앙값을 1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란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란삭은 엣지를 찾을 때도 사용했던 방법으로 매칭에서의 과정을 설명하면 우선 매칭쌍 집합에서 4개의 쌍을 랜덤으로 선택해 호모그래피 행렬을 구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매칭쌍 중 오차가 인계값보다 작으면 인라이어에 넣고 인라이어의 수가 인계값 이상이 되면 인라이어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H를 다시 추정합니다. 재추정한 H를 사용해 인라이어의 매칭점 오차를 계산한 값이 인계값보다 작으면 H에 넣습니다.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해 H에 있는 호모그래피 행렬 중 가장 좋은 행렬을 최종 행렬로 선택합니다. 이때 란삭보다 더 강인한 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번 과정에서 네 쌍을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네 쌍을 차별해서 뽑는 프로삭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상은 매칭쌍의 거리가 작을수록 뽑힐 확률을 높여 4개의 매칭쌍을 차별해서 뽑습니다. 그 외의 과정은 나머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